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 이병도입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미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고국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미국은 현재 노동절의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에 노동절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동절 연휴를 맞이하여 휘발유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낮추어져서 한시름을 놓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연 금년 연말까지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노동절 이후에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주에서는 3달러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절이 다가오는 일부 사람들이 우려했던 초고가 휘발유 가격의 장기화 없이 여름 운전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펌프 가격은 2개월 동안 계속 하락할 수 있었습니다. 가스 버디는 일부 주에서 올해 후반의 어느 시점에서 평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석가들은 휘발유 가격 전망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허리케인이 미국 걸프 연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지금부터 금년 연말까지 유가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되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노동절부터 하반기 유가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절은 여름 운전 시즌의 끝을 의미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미국은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초고가 상승을 피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미국인들이 운전을 줄이고 연료를 계속 절약함에 따라 3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AA에 따르면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이 6월 14일 갤런당 5불 2센트 미만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펌프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갤런당 3불 79센트였습니다. 많이 내렸죠. 5불 2센트에서 3불 79센트로 내렸습니다.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인 패트릭 대하는 좋은 소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제 차질이 없다면 휘발유 가격은 가을까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걸프 연안에는 상당한 양의 미국 정제 시설이 있습니다. 헬로윈과 추수감사절 사이에 3불 49센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한이 말했습니다. 그는 걸프 연안에 대규모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거나 더 많은 정유 공장이 중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국 평균이 3불 29센트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감소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중서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격은 해당 지역의 현물 시장에서 금요일 상승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이유가 인디애나에 있는 BP의 화이트닝 인디애나 정유 공장이 일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P는 하루 43만 5천 배럴의 정유 공장이 금요일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제소는 하루 43만 5천 배럴을 처리합니다. 그는 나는 여전히 일부 주, 특히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가 더 빠르지는 않더라도 연말까지 3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는 남부에 있습니다. AAA에 따르면 월요일 운전자들은 텍사스와 아이칸소에서 무연 갤런당
평균 3불 26센트, 미시시에서 3불 28센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평균이 갤런당 5불 26센트이고 네바다는 4불 84센트입니다. 소비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았습니다. 어게인 캐피탈의 파트너인 존 킬더프는 최악의 두려움은 모두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많은 돈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고 경제에 약간의 안도감을 줍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세금 감면과도 같습니다. 오일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더 하락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유가 정보 서비스 오일 프라이스 인포메이션 서비스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인 톰 클로자는 유가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연말이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잔고에 따른 가격은 오래 남은 기간 동안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 잔고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로자는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가격은 평균적으로 갤런당 3불 50센트에서 3불 75센트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높은 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이 가격 하락의 80일이었지만 80일 동안 연속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추세는 정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도매 시장의 더 높은 가격을 지적했습니다. 크로자가 지적하는 또 다른 요소는 미국이 더 큰 석유 및 정제 제품 수출국이 되었으며 가격을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미국이 석유 수출국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겁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거의 1천만 배럴의 석유와 정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주간 휘발유 수출량은 하루 10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46만 6천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젤 연료를 포함한 증류물의 수출은 하루 15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유가도 휘발유 시장의 와일드카드로 남아있으며 지정학적 사건은 언제든지 또 다른 급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3월에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산물 WTI 오늘 배럴당 90달러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시장은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석유를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인도와 중국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킬더프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이라크 혼란에서 석유 생산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월요일 파트너십이 10월부터 하루 약 10만 배럴의 감산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석유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달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비오펙 산유국들로 구성된 그룹도 같은 양의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국가들이 12월까지 러시아산 원유 사용을 중단함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미국의 수출량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미국이 전체 석유 시장에서 오일 시장에서의 비중이 커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유가가 약세를 보였고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펌프의 높은 가격이 단순히 치료제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운전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EI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 여름 휘발유 수요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휘발유 수요는 8월 26일로 끝나는 주 동안 하루 860만 배럴이었습니다. 4주 평균은 하루 89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이 950만 배럴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7월 설문조사에서 트리플A는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높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운전 습관을 바꾸었다고 말했으며 88%는 운전을 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민이 미 석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세계적인 유가 파동에 호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8%의 미국 운전자들이 운전을 덜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클로자는 OPIS 데이터는 7월과 8월 전체에 대해 작년보다 6%, 7% 감소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리케인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걸프 지역에 큰 폭풍이 몰아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금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아직 걸프 연안에서 주요 셧다운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동부 해안을 겨냥한 폭풍원 중단보다는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가의 안정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키 팩터입니다. 유가가 안정되어서 다행히 인플레이션에 좋은 영향이 미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노동절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시고 항상 어디를 가나 공부하는 투자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